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9번째 페이지. 야, 저 어릴 적 태권도 관장님 이후로 또 한 분의 관장님을 모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각종 과학관장이자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관장 타이틀만 4개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상징 이정모입니다. 나무늘보와는 정반대군요. 네. 리오넬 메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발롱도르 수상, 올림픽 금메달 3개 달성하고 작년에 월드컵 우승까지 하면서 그랜드슬램 달성하고 축구의 신이 됐거든요. 예. 관장 그랜드슬램, 관장의 신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가도우 관장. 예. 예.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관장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커리어를 쌓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셨을까 싶은데 오늘 만나볼 동물 친구는 정반대입니다. 잡다한 생물사전 오늘은 행동이 너무 느려서 천하태평의 아이콘이 된 나무늘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땡튜브로 나무늘보 영상 찾아보는 게 취미거든요. 예. 근데 일단 우쌍이어서 얼굴도 호감이고 일단 이름부터가 나무늘보. 호감이에요. 그렇죠.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동물에다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이름을 붙였다. 그렇죠. 나무에다가 느림보를 뜻하는 늘보를 붙인 이름인데 느림보가 아까 뭐 느려 터졌던 뜻도 있지만 예. 보통 이게 호감이 섞인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외국은 어떤데요? 그 뭐 일단 북한은 게으름뱅이라고 한다 그래요. 학명이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예. 일반 명이죠. 이 애를 보고 게으름뱅이, 동물 이름이 게으름뱅이에요. 네, 욕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그나마 그래도 좀 딴 거에 비하면 나요. 왜? 영어로는 슬로스, SLOTH거든요. 네. 슬로스가 그냥 단순하게 명사예요. 나태, 태만 이런 명사입니다. 나태다. 그렇죠. 예. 아니 뭔가 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 아니 뭐 잘생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태, 태만 이게 아주 약간 비열하고 네. 비열하고 정말 처절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 나태, 태만은 아주 큰 죄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듯이 부르는 이름이죠. 영어 독일어로도 파울티어라고 해가지고 네. 게으른 동물이에요. 다 게으르다고. 네, 게으른 동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낫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크게 낫지 않습니다. 일본어 이건 뭡니까? 나마케모노. 뭐 그것도 같이 이것도 게으름.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양반이에요. 네. 나무늘보 정도면 굉장히 성의껏 지어준 거고. 근데 얘네가 얼마나 게으르길래 이렇게 굴욕적인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붙었을까요? 게으르다기보다는 좀 느려서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속 200m 정도로 달릴 수 있어요. 시속 200m? 예. 1시간에 200m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5에서 6cm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달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달팽이보다는 한 50배, 60배 빠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달팽이에게 그냥 이 게으름뱅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나태라고 하지 않는데 아니 자연에 그 게으른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얘네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우리 다하고 있는 눈에나 뭐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예. 그 나무늘보가 이제 퓨마에게 잡아먹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보니까 퓨마가 매달려 있는데 퓨마가 탁 뛰어오르는 거예요.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퓨마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이 나태가 나무늘보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 결국 잡아먹히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연히 나무늘보도 사력을 필사적이죠. 필사적인 거죠. 이때 이걸 보고 게으름뱅이다, 나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름 지어준 분들이 나태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어로는 나무늘보가 어떤 뜻이냐면 저녁에 걷는 동물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나무늘보가 야행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야행성 나무늘보도 있고 네. 낮에 다니는 주행성도 있어요. 근데 편집장님이 네. 나무늘보라면 밤에 다니시겠습니까? 낮에 다니시겠습니까? 조금 그 맹수들이 덜 활동할 때 다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주로 좀 밤에 다니는 게 좀 안전하다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느려 터졌잖아요. 느려 터졌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뭐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주로 밤에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세 발가락 나무 늘보만 네. 낮에 다닙니다. 아, 나머지는 주로 밤에 다닙니다. 대부분은 야행성이다. 예. 나무늘보의 느린 움직임은 근육량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근육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이게 근육량이 적은 게 또 나무늘보의 강점이긴 한데요. 적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근육이 적어요. 네. 근육이 적으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없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빼려고 막 운동할 때 네. 처음에 헬스클럽 가서 유산소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매일 그렇게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체육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제가 막 한동안 살을 막 빼니까 걸어서 네.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정모야. 너 이렇게 백날 걸어봐야 한계가 있는 거야. 너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루 몇 시간씩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돼. 네. 근육량을 늘리면 네가 가만히 있어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저절로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이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나무늘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진화했어요. 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아예 발달했다. 자, 그러니까 아예 에너지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을 최소로 줄이니까 예. 아주 조금만 먹어도 네. 되는 쪽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나무에 얘네가 항상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럼 팔 근육 정도는 훌륭할 것 같은데. 그게 예. 발톱의 힘으로 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뭐 떨어질 아슬랑 하는 애들 갖다가 네. 뭐 구해주려고 할 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예. 그럼 못 내려요. 발톱이 힘이 강해서. 그래서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 발톱을 떼서. 위로 들어 올려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요령이군요. 예. 제가 이걸 써먹을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예. 아, 그래서 그런지 나무늘보가 근육량이 작고 이제 대사량 자체가 낮아서 그런지 엄청난 소식좌라고 합니다. 하루에 나뭇잎 석 장 정도 뜯어 먹으면 거뜬하다고.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늘보가 우리가 그냥 사진만 보면 꽤 커 보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작아요. 아, 그래요? 보통 작은 건 2kg, 아. 커봐야 8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작네. 예. 그러니까 나뭇잎 3개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뭇잎 3개를 먹는데 왜 3개만 먹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개 먹는 거예요. 아,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 먹을 수 있는데 예. 깨어 있는 동안 석 장 정도 먹으면 시간이 다 간다. 예, 뭐 하루 종일 자야 되는가. 뭔들 열심히 하는 친구네. 예. 예, 뭐든지 밥도 열심히 먹고. 틈만 나면 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네가 최소한의 자원으로 사는 되게 친환경 생명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죠? 식사량이 적으면 선생님 용변도 덜 보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식사할 때 일단 막 식사할 때 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밥 먹으면서 잔다. 밥 먹으면서 잔다. 그 예전 반에도 그런 친구 한 명씩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나뭇잎 먹다가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으로 예. 쟤는 밥 먹다가 자네 그런데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요. 네. 졸다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자는 게 디폴트고 아, 그래요? 잠깐 눈 떴어? 그럼 먹어야지. 먹다 보니까 또 졸아요. 하루 몇 시간 잤는데요? 하루에 뭐 18시간도 자요. 아, 진짜?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예. 또 먹은 게 배설될 때까지는 50일 정도 걸립니다. 50일이요? 그러니까 나무늘보 똥을 보면 얘가 50일 전에 뭘 먹었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숙변이네, 숙변. 근데 뭐 아주 상태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냥 매일 먹으면 매일 나와야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는데 너무 적으니까 그걸 밀어내기 수가 없는 거예요. 50일치가 쌓여야. 그러니까 50일치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치는 쌓여야. 그러니까 일주일치가 사실 50일 전 거죠. 그러니까 쌓여야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네. 그러니까 배설할 때 나무에서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걔는 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싸면 안 됩니까? 새처럼?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정말로? 근데 배설할 때 쓰는 에너지가 한 8% 정도 돼요. 8%. 8%. 자기 사용하는 에너지의 8%를 어. 볼일 보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왜 내려올까? 나무에 내려와 봐야 먹을 것도 없는데 네. 게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나무 위에서 볼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야만 꼭 배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제 꼭 배설만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예. 맨날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도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장실 가서 손 안 닦냐 그러니까 야 너 화장실 나오는데 왜 손 안 닦아 그러니까 나 안 묻었어 그런 친구들 있죠. 아, 있죠. 예. 워낙에 한 4, 50분에 한 번씩은 손을 닦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손만 닦으러 일부러 화장실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 화장실 간 김에 손 닦자는 거죠. 묻어서 닦는 게 아니라. 겸사.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네. 굳이 나무에 내려오는 건 배설을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예. 일주일에 한 번쯤 내려와서 자세도 바꾸고 어. 뭐 기지개도 펴려고 그러는데
건데 내려온 김에 볼일도 보는 거죠. 그리고 볼일에는 또 신호가 있잖아.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그렇죠, 나 여기 있어 하는 겁니다. 영역 표시도 좀 영역 하고. 표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짝도 찾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요, 2발가락 나무들보는 네. 그냥 그것도 귀찮아서 똥도 나무 위에서 놓습니다. 그 친구는 최소한의 움직임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무늘보는 모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진화, 발달한 친구들이고 한 번 움직일 때 이것저것 많이 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퓨마 말씀도 하셨지만 근데 얘네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왜냐하면 일단 포식자가 나무늘보 발견하는 순간 네. 도망을 많이 못 치니까 끝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위에서 네. 나무 머리 위에 저기 왜 나뭇잎 사이에 숨어 살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포식자는 네. 맹금류예요. 독수리 이런 애들. 큰 애들 위에서 딱 잡아가는데 네. 나뭇잎 사이에 있으니까 그 나뭇을 고아서 딱 채갈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인가 거기 오프닝 장면에 나무늘보 채가는 독수리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애들입니다. 날이 왔다가 네. 사실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네. 그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입니다. 독수리가 채가는 순간 평생 움직일 거에 한 2,000배는 움직이겠네요. 2만 배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늘보의 생존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선생님? 네. 조금 먹는 겁니다. 조금 먹는 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단 크기를 많이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늘보가 등장한 게 한 6천만 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으니까 한 600만 년쯤 지난 다음이잖아. 오래된.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보들이 처음부터 나무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전엔 땅에 살았죠. 그래서 땅늘보라고 부릅니다. 땅늘보가 있었군요. 네, 땅늘보. 그러니까 땅늘보는 요즘에 네. 곰만큼 컸어요. 곰만큼? 네, 곰만큼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중남미에 이제 정글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가장 먼저 멸종됐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작은 놈들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룡도 멸종될 때 다 큰 거 죽고 멸종하고 작은 새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네. 작은 놈들만 살아남았고 이 친구들은 나뭇잎이 무성한 그 잘 들킬 수 없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어 터지게 되었죠. 조금 먹고. 근데 덕분에 또 너무 늦으니까 온몸에 털에 네. 녹조류가 삽니다. 녹조류가 거기 예, 그러니까 기생을 하는군요. 그쵸. 네. 뭐 클로레라 이런 종류 있잖아요. 예. 옛날 클로레라 라면 있듯이 예. 그런 초록색 조류가 그 새가 아닌 건 아시죠? 예. 갈조류, 홍조류 할 때 예. 그 녹조류가 삽니다. 네. 이거 온몸이 또 푸른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녹조류는 또 지방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요. 그 나무들보가 자기 털에 있는 걸 녹조를 빨아먹으면서 이제 비상식량으로 귀찮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 나무들보가 이제 뛰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네. 털 속에는 또 온갖 곤충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곤충이 먹이 좋은 거예요. 벅스라이프.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둥지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또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곤충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몸속에 있는 해로운 진드기 같은 또 세균 같은 것도 처리해 줍니다. 또 그러고 곰팡이도 많이 펴요. 예. 곰팡이 많이 피면 빵에 곰팡이 피면 못 먹지만 네. 우리 곰팡이 그런 페니실린 생각하잖아요. 네네. 항생 물질이 막 나옵니다. 네. 그래서 느린 나무들보는 느리기 때문에 뭔가 병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곰팡이들이 잘 막아주죠. 또 이제 사실 또 동물들이 생각보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사람이 거의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의 그렇습니까? 색깔이에요. 그 맹금류만 제외하고는. 예. 근데 느리니까 네. 포식자 눈이 안 떠요. 포식자들도 뭐 움직여야 보이지 가만히 있으면 못 보이거든요. 네. 죽은 척 하겠으면 되는 거예요. 쥐는 딱 초점을 자기 몸 길이만큼 맞춰요. 네. 근데 만화 톰과 제리 보면 어떡해요? 톰이 가만히 있으면 딱 쥐들이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톰이 맞아요. 가만히 지나가요. 네. 왜냐면 쥐는 거기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무늘보는 네. 느린 게 최고의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느리고 안 움직이고 잘 눈에 안 띄고. 근데 제가 전에 이런 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무늘보는 고기가 맛이 없다. 고기가 진짜 맛이 없어서 그게 어쩌면 하나의 생존 전략 아니냐. 웬만큼 배고프지 않고서는 퓨마나 이런 친구들이 뭐 먹을 생각도 안 한다. 네. 이거 일리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짜 뉴스. 예,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원주민은 네. 나무에 열린 고기라고 불러요. 나무에 열린 고기. 나무에 열린 고기. 고기처럼 열배쳐 열려 있으니까. 코코넛 따듯이. 예. 근데 그렇게 예. 부르는 거 봐서 아예 안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정 없으면 뭐 어떻게 먹었겠죠.
근데 이제 또 근데 서식지가 막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식지가 줄어서 문제지 예. 서식지 안에는 여전히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들 않아요 사람한테. 일단 근육도 없고 네. 육질도 별로일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맛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게 이 문제인데. 네. 그런데 동물들은 네. 맛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 네. 독이 아니면 그냥 먹어요. 아, 딱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있어 그래요? 움직여? 이거 먹으면 되겠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똥 누러 왔다가 포식자에게 걸리면 잡아먹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왔다가 아 그때가 최대 고비겠네. 예. 배변하는 시간이. 예. 나무늘보는 몇 종 정도 됩니까, 선생님? 지금 딱 6종류 남았어요. 아 6종류 남았다. 예, 크게 2발가락 나무늘보하고 아, 예. 3발가락 나무늘보가 있죠. 어. 발가락이 2개냐 3개냐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발가락 나무늘보는 이름만 알면 네. 그 쫙 나열해 놓고선 사진을 쭉 나열해 놓고선 이름만 대면 네. 사실 대충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래요. 어떤 거냐면 예. 열분목 목이 얇다는 거죠. 예. 열분목 3발가락 나무늘보. 또 갈색 3발가락 나무늘보. 피그미 3발가락 나무늘보. 작군요, 얘는. 네. 예. 갈기 3발가락 나무늘보. 다 짐작이 오시죠. 아, 묘사를 잘했네. 이거 성의껏 지었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동물은 그렇거든요. 네. 뱁새의 정식 명칭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딱 보면 사람들 보면 제가 붉은 머리 오목눈인지 알 수 있어. 네, 머리가 붉은색이고 눈이 오목하면 되니까. 예, 예. 노랑불이 저어서도 딱 보면 알아요. 예. 원래 이렇게 져야지 성의가 있는 건데 네. 2발가락 나무늘보는 성의 없이 지었어요. 뭐냐면 호프만 2발가락 나무늘보. 호프만 사람 이름 같은데. 그렇죠. 네. 린네 2발가락 나무늘보. 아. 자기 이름을 붙였어. 아 인간의 욕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놔두면 사람들이 이게 호프만지 이게 예. 린네인지 알게 뭐예요. 아 그럼요. 옳지 않습니다. 아, 호프만 린네 이분들이 나태입니다. 나태. 예. 예, 나태. 니네가 슬로스다. 그렇습니다. 예, 규탄을 하고요. 아, 근데 나무늘보가 그 포유류 동물치고는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뼈를 보면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예. 네. 나무늘보는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일단 보통 손가락은 5개 정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2개, 3개인 것도 한 데다가 네. 체온도 원래 포유류는 기본적으로 변온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체온이 5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요. 5도까지? 5도까지. 낮은 거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네. 원래 자기 온도에서 5도까지 내려간단 예,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에너지가 없으니까 먹은 예. 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 체온을 유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포유류와 달리 보통 포유류는 목뼈가 몇 개입니까? 모르죠. 7개죠. 몰라요? 요즘은 초등학교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7개, 예. 쥐들 7개, 예. 기린들 7개. 방금 훈장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호되게 온나온 줄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7개군요. 저도 7개. 7개.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 네. 7개, 기린들 7개예요. 예, 예. 근데 모든 포유류는 목뼈가 7개인데 예, 예. 이 나무늘보는 목뼈가 8개, 9개, 10개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야, 이거 뭐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목뼈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목뼈는 뭐가 목뼈냐면 네. 어깨뼈 있잖아요. 네네. 어깨뼈 위에 있는 게 목뼈예요. 뼈. 근데 이 나무늘보는 어깨뼈가 없어. 아, 어깨뼈가 없어요. 어깨뼈가 없어요. 어깨는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냥 척추가 쭉 연결돼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나무늘보니까 걔는 나무늘보고 얘는 목뼈가 8개, 9개, 10개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나무늘보는 척추밖에 없어. 목뼈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일 것 같아요. 아, 척추가 쭉 이어져서 쭉 이어졌다. 목까지 그런 느낌이다. 하여간 좀 특이한 친구긴 합니다. 예. 아직 살아남은 그 6종의 나무늘보. 이 친구들은 개체수가 많이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 한 종만 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 나머지 5종은 그래도 멸종위기 이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갈기 3발가락 나무늘보는 멸종 위기종이고요. 네. 나머지 5종류는 그런 데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줄기 많이 줄었었죠 한때. 그러니까 이렇게 밀림 개발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근데 밀림 개발 문제인데 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지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맛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안 먹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밀림을 개발한 게 문제인데 네. 기후 위기가 더해지면서 나머지 5종도 점점 더 위험해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림 개발과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가다간 나무늘보가 배가 부른 채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소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예. 오래 걸리면 소화를 하려면 배가 좀 따뜻해야 되죠. 예. 근데 얘네가 저는
우기가 길어진 거예요. 기후가 변하면서. 예. 우기 때는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네. 낮아지니까 얘는 또 체온도 같이 낮아지는 애들이잖아요. 네. 낮아지니까 이 안에서 장에 활발을 하지 못하고 장 박테리아가 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니까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을 때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있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배는 불러 있는데 배는 많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배는 부른 채로 에너지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에디터가 흥미로운 걸 찾아냈더라고요. 나무늘보가 뭐든지 그렇게 다 느린데 교미할 때만큼은 5초면 충분하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 5초가 짧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5초 예, 봅시다. 짧읍시다. 멧돼지는 한 3, 4분 걸립니다. 멧돼지 3, 4분. 3, 4분. 고슴도치 한 2, 3분. 예. 갈색곰 1, 2분이에요. 갈색곰 1, 2분. 1분. 코끼리, 고래 30초. 코끼리랑 고래가 네, 의외인데요. 30초밖에 안 걸려요. 호랑이 사자 20초에서 30초예요. 청설모 15초, 말 10초, 고양이 8초, 침팬지, 사슴, 토끼 5, 6초예요. 무슨 올림픽이야 뭐야? 근데 그 정도인데 이런 걸 보고서 나무들 느릿하지 않잖아요. 근데 5초. 나무들 보고도 딱 5초란 말이에요. 무난한 편이다. 네, 무난합니다. 기린 2, 3초밖에 안 됩니다. 기린이? 예, 기린보다 덩치가 아주 두 배나 클수록 거예요. 금방 끝나네요. 예. 꼭 그런 거 아닌데요. 기린이 얼마나 빨라요. 그쵸. 빠른 기린이나 느려터진 나무들보다 교미는 한 5초 정도 되는 거죠. 이 교미 시간이 짧은 건요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습니다. 일단 초식 동물들은 네. 교미 때가 가장 또 위험한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두 마리에서 잘 보이고 네. 그런 데인데 또 육식 동물이 보기 전에 얼른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애들은 왜 짧으냐? 최상위 포식자인데 왜 2, 30초밖에 안 걸려? 네. 얘네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여러 마리랑 교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컷은 가능하면 많은 암컷에게 자기 유전자 퍼뜨리고 싶고 암컷도 역시 좋은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루에 20번, 40번 정도 다른 동물 마리하고 이제 교미하거든요. 하루에 20마리의 암컷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힘도 들고.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 딴 찬스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초 짧은 거 아닙니다. 짧은 거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무늘보들이 굉장히 개운해할 것 같습니다. 듣고 있다면. 그 질문이 아까 그 옛날에 그 땅늘보 이 친구들은 크기가 엄청 컸다 그랬잖아요. 곰만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얘네는 진짜 땅에서만 살았나요? 이 큰 애가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나뭇가지가 못 버티니까.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커다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서서 들어갈 만큼 커다란 동굴을 파고 살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발톱가 확 진짜 커가지고 곰이네, 곰.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기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네. 온도가 한 4도가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호르몬스타피스에 증작했을 때 약간 더 추웠어요. 추웠었는데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사이에 4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드디어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 됐고 네. 근데 온도가 한꺼번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한도가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동해야 돼요. 그 동물들은 네. 자기 살던 데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갑자기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메가테리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들보다 예.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쯤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살아남은 6종의 친구들만이라도 좀 오래오래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나무늘보 협회를 만든 영국의 동물학자 루시 쿡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빠름의 미덕은 과대평가되었다. 그렇죠. 좀 느리고 굼뜨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은 템포대로 살아도 우리 모두 정글의 고수가 될 수 있다. 5초는 충분하다. 예, 오늘 나무늘보에게 한 수 배웠고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해주신 이정무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